표백제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피 냄새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욕실은 차가운 백색 타일로 뒤덮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그녀의 두 눈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젊음과 생동감으로 가득했던 그녀, A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로 인해 목숨을 빼앗긴 것입니다. 구급대원들은 능숙한 손길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침통함과 함께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표면,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안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고요했고 카메라 셔터 소리와 나지막한 목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한 생명이 꺼져가고 그 자리에는 오싹한 폭력의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A와 B, 그들은 여느 연인들처럼 사랑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헤쳐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그들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여겼고 북적이는 카페에서도 조용한 저녁집에서도 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통제와 질투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로 얼룩진 이야기였습니다. B는 집착이 강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A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A를 자신의 연장선으로 여겼고 그녀의 꿈과 열망은 자신의 것에 밀려났습니다. 그는 A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고 그의 불안감은 마치 낫지 않는 상처처럼 곪아갔습니다. 한때 활기차고 자유로웠던 A는 B가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은 손에 잡힐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드물었던 다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독이 묻은 B의 말은 A의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A를 의심했고 그의 상상 속에서는 배신의 시나리오들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A는 B를 이해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B의 분노는 자신의 불안감과 왜곡된 인식에 의해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는 A가 자신의 불행의 근원이라고 확신했고 그녀가 사라지면 자신에게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의 분노는 그 끔찍한 씨앗을 키웠습니다. 경찰은 A의 살인범을 재판대에 세우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들은 밤낮 없이 A와 B의 삶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의 증언을 통해 위태로웠던 그들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B의 통제적인 행동과 A의 커져가는 절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며 수사에 협조적이던 B는 곧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허점투성이었고 그의 해명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B가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 사랑한다고 말했던 여자를 죽였다는 끔찍한 결론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다섯 번째 장자백과 반전. 취조실은 황량했고 삭막한 형광등 하나만이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B는 의자에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슬픔과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고 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베테랑 형사들은 B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공감과 차가운 사실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의 입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곧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진 그의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B는 A를 죽인 사실을 인정했고 사건 당일 A를 살해하기까지의 과정을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백 속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장 증거의 무게. 재판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비극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는 세간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검찰은 법의학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B의 자백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B가 질투심과 통제하려는 욕망 때문에 A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영원히 그녀를 침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B의 변호인은 그를 변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B의 후회와 정신 불안정의 병력 그리고 그의 범행 동기를 유발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들에게 B를 괴물이 아닌 한순간의 광기에 사로잡힌 결함 있는 인간으로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곱 번째 장유보된 정의. 정의는 실종되었는가? 배심원들은 며칠 동안 깊은 고뇌에 빠져 심사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지만 변호인 측의 주장 또한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과연 B는 냉혹한 살인마였을까요? 아니면 관용을 베풀 만한 불쌍한 인간이었을까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은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B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2년이라는 형량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한 사람의 미래가 송두리째 빼앗겼는데 고작 22년이라니 B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대가였습니다.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A의 가족들은 사법체계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법은 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씁쓸한 승리만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여덟 번째 장 짧게 막을 내린 삶.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지만 A의 죽음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 알아채기 힘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데이트 폭력과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사랑이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조차 꺼려졌던 그녀의 이름은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A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이처럼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면 이런 일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됩니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존중과 평등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건강한 관계, 동의의 중요성, 그리고 데이트 폭력의 경고 신호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고 모든 형태의 폭력에 함께 맞서 싸움으로써 우리는 A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남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